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시키지 않은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럼 대체 누구 책임일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결 하나를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요,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한 노동자가 추락한 거죠. 이 비극적인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책임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사건 현장은 바로 아파트 신축 공사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된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갱폼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파트 외벽 만들 때 쓰는 거대한 틀, 거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원래는 볼트 9개로 튼튼하게 딱 붙어 있어야 하는 이 갱폼이 글쎄 작업하기 편하게 만든다고 볼트를 7개나 빼버린 거예요. 심지어 안전장치까지 제거한 채로 무려 2주 넘게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이건 그냥 시한폭탄을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현장 소장이 이 러시아 국적의 노동자에게 뭐라고 지시했냐면요. 저 위험한 바깥 말고 옥상 안쪽에서 안전하게 일하세요.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아주 안전한 지시를 내린 셈이죠. 결국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갔겠죠. 1심, 2심, 그러니까 하급심에서는 판결이 나왔는데 겉으로 딱 들어보면 그럴듯하네 싶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아니, 관리자가 분명히 안전한 곳에서 일하라고 지시했는데 작업자가 그 말을 어기고 굳이 위험맘대로 나갈 거라고 어떻게 예상하냐? 이 말이죠. 상당히 명쾌하게 들리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급심의 판단은 크게 3가지였어요. 첫째, 관리자는 안전하고 명확하게 지시했다. 둘째, 작업자가 그렇게 행동할 줄은 예측 불가능했다. 셋째,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누군가가 마지막 볼트를 풀어버린 거다. 그래서 결론은 무죄. 이 정도면 사건은 그냥 끝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쉽게 끝나면 재미가 없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네,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이 사건의 진짜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대체 대법원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 뭘 다르게 생각했던 걸까요? 하급심의 논리가 어디가 잘못됐다고 본 걸까요?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요, 아주 단단한 3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3가지 원칙이죠.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죠. 첫 번째 기둥입니다. 애초에 안전규칙이 완전히 무시됐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요, 갱폼 볼트를 풀기 전에는 반드시 크레인 같은 정비에 갱폼을 먼저 매달았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현장 소장은 이 기본 중에 기본을 어기고 볼트부터 풀게 시킨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든 셈입니다. 자, 두 번째 기둥,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임이라는 게 내가 시킨 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거 위험한데? 라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그냥 내버려 둔 것까지 책임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법률 용어가 바로 미필적 인식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하면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 바로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본 거예요. 저렇게 위험한 갱폼이 있으면 특히 한국말도 잘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빨리 일하려고 저걸 발판 삼아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관리자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걸 예상하고도 아무 조치를 안 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둥. 이건 관리자의 절대적인 점검 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작업 시작 전에 볼트가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거. 이건 현장 소장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하급심에선 다른 사람이 볼트를 풀었다고 했잖아요? 대법원은 누가 풀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매일 그걸 확인했어야 한다고 못 박은 겁니다. 이 의무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법원의 시각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극명하죠. 하급심은 관리자의 의무를 안전하게 말로 지시하는 것으로 봤어요. 형식적인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 전체를 안전하게 만들 의무가 있다고 본 거예요. 사고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급심은 노동자가 말 안 들었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관리자가 위험을 보고도 막지 못했다고 본 거죠. 책임의 범위가 직접 시킨 일에서 예측 가능한 모든 위험으로 확 넓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 그냥 한 건설 현장 소장의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관리자, 리더의 위치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한마디는 바로 이겁니다. 나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요? 이 변명,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벽한 방패라고 생각했던 그 말이 이제는 그냥 핑계에 불과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제 책임은 내가 직접 내린 명령 그 이상입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위험, 예측 가능한 위험은 무조건 막아야 할 내 책임입니다. 셋째, 서류에만 있는 안전 규칙은 의미 없어요. 진짜 안전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일매일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 이건 그냥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의 일터는 그저 서류에 적힌 규칙을 지키는 곳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보호하는 곳인가요? 이 판결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안전이란 대체 무엇이냐고요?